반갑습니다.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기후위기 마함 해보시다 진행자 최정민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계셨습니까?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뭐 요즘 정치권은 또 시끄러워서 정신이 없는데 요즘 기후는 괜찮죠. 날도 따뜻하고 이제 뭐 춘분도 3월 20일 춘분도 지났습니다. 춘분은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은 바로 그날이 춘분이죠. 이제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는 그런 이제 여름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갈 단계가 되어서 어떻게 또 기후가 변화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라니냐가 지금 올 수도 그 다음에 이제 라니냐가 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상 이변이 어떻게 또 이루어질지는 우리 주의 깊게 기상 상황을 잘 보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서영은 씨가 부릅니다. 걱정 마요. 작은 빗물이 모여 깊은 바다가 되듯 의미 없는 하루는 세상에 없단 걸 기억해 긴 계절이 녹아 봄을 피워내듯이 시련이란 결국 그대 편이란 걸 잊지마 숨이 차올라 힘겨운 아픔들도 언젠간 끝날 테니 얼마든지 느리게 걸어도 돼 얼마든지 멀리 돌아가도 돼 좀 뒤처지면 어때 흐르지 않는 강물이란 세상에 없다는 걸 언젠가는 바람이 분다고 걱정 마요 다 지나가
작은 빗물이 모여 깊은 바다가 되듯 의미 없는 하루 세상에 없단 걸 기억해. 그렇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간들은 그렇죠.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 성숙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 아프리카에서 30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힘든 그 환경을 이겨내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메리카로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냈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우리 호모사피엔스 인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의 아픔은 우리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죠. 근데 이 걱정이 막 되는 게 또 하나가 또 요즘 생겼습니다. 일본에 지금 후쿠시마에서 5.6의 지진이 일어났죠. 지금 현재 일본 전체적으로 거의 매일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걱정이 좀 되죠. 지금 일본이 지금 완전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어떤 상태가 될지 걱정이 됩니다. 요거는 우리 마음을 걱정하는 우리 마음 심적인 걱정과는 다른 거죠. 이건 과학이잖아요. 이거는 우리 나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쓰나미가 남해로, 동해로 퍼져나갈지 모릅니다. 지진에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물론 이제 큰 건물이 무너져서 우리 인공 구조물이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에 바로 쓰나미가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주의 깊게 우리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믿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속으로 기도를 조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조금 걱정돼야 될 부분이 이건 걱정을 해야 됩니다. 정말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 숲이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혁명 1만 2,000년 전에 농업혁명이 시작될 때 그때 당시에 숲에 있는 나무가 그러니까 총 우리 지구적으로 나무의 개수가 6조 그루였습니다. 6조 그루. 그러나 최근은 3조 그루. 그러니까 반이 날아간 거죠. 반 정도가 나무가 사라졌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나무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산화탄소를 소비하고 산소를 만들어내죠. 바로 이산화탄소를 고정시킵니다. 우리가 온실가스, 6대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제대로 포집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숲이 계속 나무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행위. 그러면 이 나무가 왜 3조까지 반까지 떨어지느냐? 그럼 일단 인간이 농업을 하기 시작했다. 농업을 하면서 땅이 필요하죠.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불태우죠. 옛날에는 불을 많이 태웠습니다. 불을 태워서 그것을 밭으로 만들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업 그리고 여러 가지 소를 키우기 위해서 또 숲을 또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목초를 키워야 되니까 숲이 있으면 목초가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숲을 나무를 벌목하고 거기에다가 소를 키우는 목초지로 만들기 위해서 또 숲을 파괴합니다. 그럼 이런 숲의 기능이 뭐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기능, 일단 탄소를 그죠?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포집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 말고 또 물을 또 간직합니다. 담수, 염분기가 없는 물이죠.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담수에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 가능한 거죠. 가능한 담수의 4분의 3 이상이 숲에서 발원한 강에서 나옵니다. 이만큼 숲이 파괴되면 숲이 수분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간직하고 있다가 서서히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숲이 파괴되면 그냥 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도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도 사라집니다. 나무 뿌리들이 물을 이렇게 간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가뭄이 더 많이 오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막화가 더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식량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물 부족 국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강수량이 여름에 많고 겨울에 좀 작지 않습니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댐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물을 보존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무가 서서히 근데 이 댐도 어느 정도 수위가 오르면 더 이상 보관을 못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물을 또 풀어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1980년도에 서울에서 물난리가 났죠. 비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문을 열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까지 처해졌죠. 그나마 그래도 다행히 댐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까지 물을 좀 빼낼 수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았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댐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숲이 물을 보관하는데 정말 좋은 저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숲이 사라진다는 건 결국 우리가 심리적으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숲에 가면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너무 깊은 숲은 무섭긴 하지만은 그러나 숲의 녹색을 보면 우리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색깔 중에서 녹색을 봤을 때 심리적 안정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녹색의 진원지인 숲이라는 건 우리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생태계가 살아가죠. 생태계들 살아가면서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식량들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포집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죠. 이 숲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제 숲의 날을 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3월 21일입니다. 3월 21일은 국제 숲의 날입니다. 숲의 날, 숲.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육지 면적의 31%가 이 숲입니다. 근데 이 숲이 해마다 730만 헥타르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해마다 730만. 그래서 그전에는 나무가 어느 정도 됐다고요? 6조 그루였는데 대략 그렇게 추정합니다. 지금은 3조 그루가 됐죠. 반이 줄었습니다. 그럼 해마다 이만큼 나무들이 사라지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숲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숲 파괴 발자국이라고 하는 계산법을 어떤 연구단체에서 그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저자들에 의하면 주로 잘 사는 나라들이 자기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가난한 나라에서 생산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카카오라든지 커피라든지 아니면 소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난한 나라들이 숲이 많이 파괴됩니다.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잘 사는 나라들은 자기들은 환경부에서 보호를 많이 하죠. 깐깐합니다. 조건이 깐깐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나라의 숲은 파괴하지 않고 어디요?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은 숲이 지금 걱정입니까? 지금 온실가스가 걱정입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숲을 파괴하면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제품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들도 키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특히 이제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카카오를 수입하기 위해서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의 숲을 벌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농업과 임업으로 생산하는 것 중에 29에서 39%는 국제 무역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의 숲이 파괴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궁극적인
범인은 누굽니까? 잘 사는 나라 사람들. 자기들이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못 사는 나라들이 숲을 파괴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자기들은 피 안 묻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피 안 묻히고, 그죠? 피 안 묻히고, 피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묻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이 지구온난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거래세도, 탄소 국경세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럼 또 가난한 나라는 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공정한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부분까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공정무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공정무역. 가난한 나라에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더 올려주는 것이죠. 더 올려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탄소 배출권, 탄소의 문제, 온실가스 문제도 그것을 부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탄소 국경세를 가지고 무조건 가난한 나라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부자 좀 잘 사는 나라들이 자기들이 지금 환경적인 부분을 잘 해놨으니까 그런 것을 수출해야 됩니다. 그런 걸 도와줘야죠. 도와주면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해야 됩니다. 탄소 국경세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배출할수록 우리가 수출을 한다. 그럼 수입하는 나라에서 관세를 매기는 거죠. 세금을 더 매기는 겁니다. 바로 그게 탄소 국경세인데 아마 유럽과 미국이 곧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피해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무역에서 값이 올라가겠죠? 값이 올라갑니다. 그럼 무역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환경적으로 잘 사는 나라, 환경적으로 잘 갖춰 있던 나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게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런 것이 국제사회에서 지금 현재 약속을 하고 있긴 한데 잘 지켜지진 않죠. 그래서 깝깝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구온난화는 전지구적 문제이지 않습니까? 전지구적 문제. 어떤 나라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숲이 잘 살지 못하는 나라의 숲이 파괴되면 결국 그것은 누구한테? 잘 사는 나라 사람한테도 바로 피해가 옵니다. 피해가 오죠. 그래서 이 국제 숲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지구 온난화의 이 심각한 문제를 한 번 더 모든 사람들과 다 같이 피해 볼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함께 도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걱정하지 말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국제 숲의 날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건 씨가 부릅니다. 조금 쉬어가자. 조금 쉬어가자. 그래도 괜찮아. 어느새 마음껏 더울 수도 없는 어른이 되어버렸다지만 혼자 담아둔 채 애쓰고 애쓰다 덜컥 겁이 나서 어디든 숨어서 그렇게 혼자 가둬두지 말고 조금 쉬어가자. 너무 서두를 필요 없잖아. 너무 보잘 필요도 없잖아. 내게도 미안해지기 전에 그만 조금 쉬어가자. 그래도 괜찮아.
못할 필요도 없잖아. 내게 더 미안해지기 전에 그만 넘어져 다쳤던 상처마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 너무나 소중해 끝내 지킨 지금 너의 모습. 세상이 있잖아. 때로 낯설게 느껴진다면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야. 누구도 완벽하지 못한 채 살아가잖아. 비가 그치면 다시 걸어가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괜찮아 자리 왔다 말해주자. 언제든 나와 조금 쉬어가자. 조금 쉬어가자. 조금 쉬어가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조금 쉬어가는 것도 괜찮겠지요. 마음을 한번 다잡고 좀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도 바라보고 문제를 좀 다각적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온실가스 이 문제, 이건 쉬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2030년쯤에 북극의 얼음이 다 녹으면 어떤 일이 열염순환이 멈출 수도 있고 그래서 빙하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곧 닥칩니다. 곧 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북극이나 시베리아 동토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얼어져 있거든요. 얼어진 빙하 속에 있는데 그것이 풀려나면 걷잡을 수 없이 온도가 상승합니다. 온도가 상승하죠. 엄청나게 빙하기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온도가 더 너무 상승해서 급격한 기후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은 우리가 쉬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급박합니다. 특히 국제 숲의 날을 맞이해서 숲을 파괴하는 자들과 단호하게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바로 그는 숲을 파괴하는 자들과 단호한 싸움을 벌였던 바로 그 영화가 있습니다. 상당한 영화였죠. 2001년에 개봉했는데요. 반지의 제왕 시리즈입니다. 반지의 제왕. 처음에 저도 보고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멋진 CG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내용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특히 이제 자본주의 욕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느끼게 해줬던 그런 많이 느끼게 해줬습니다. 그 영화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반지의 제왕이 시리즈가 세 편으로 나와 있는데요. 2001년, 2002년, 2003년 이렇게 개봉이 되었는데 2001년은 반지 원정대였죠. 그다음에 2002년에는 두 개의 탑,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 세 번째는 왕의 기한이었죠. 그 중에 두 개의 탑에 보시면 거기에 나무 정령들이 나옵니다. 나무들이 커다란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나무들이 나오죠. 거기에서 그 반지의 제왕의 전체적인 그 내용은 그렇죠. 절대 반지를 파괴해야만 사우론
절대 악인 사우론의 그 중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반지 원정대를 구성하고 떠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사우론과의 직접적 대결을 합니다. 사우론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자기 신복들을 만듭니다. 자기 소위 뭐 쫄따구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 중에 그 마법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마법을 잘하는 우리 반지 원정대에는 간달프라고 있죠. 그 간달프보다 훨씬 더 마법이 센 살루만이라고 하는 그런 마법사가 뭡니다. 그 마법사가 커다란 두 개의 탑에서 나무를 막 베어서 불을 뗍니다. 그러면서 뭘 만드느냐? 무기도 만들고. 그다음에 내놓고 괴물들도 막 오크라고 하던가요? 뭐 그런 괴물들도 만들어내는 그런 일 찍어내는 거죠. 자본주의가 어떻게 자본주의 초기에 석유를 떼어서 엄청나게 철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철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장면처럼 보입니다. 엄청나죠. 숲을 엄청나게 파괴합니다. 원래 그래서 숲의 정령들, 움직이는 나무들은 처음에는 이 전쟁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중립주의자였어요. 근데 그 살로만이 그 나무를 떼어서 어떤 무기를 만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납니다. 바로 모든 나무들의 정령을 불러서 싸웁니다. 살로만과 싸웁니다. 엄청나게 싸웁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죠. 이기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숲이 파괴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숲을 지키는 그 일을 그냥 쉬어가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잘 사는 나라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함부로 소비하지 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소비해라. 라고 우리는 주장해야 됩니다. 따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결연한 자세로 우리는 이 국제숲의 날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나. 이 반지의 제왕. 일단 1편부터 같이 보는 게 좋겠죠. 반지 원정대부터 두 개의 탑, 그리고 왕의 기한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게 한 편 영화에 3시간 정도 하잖아요. 그죠? 3시간 정도 걸리니까 하루 종일 영화만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요거는 아이들과 봐도 충분히 재밌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면 왕이 대충 이제 내용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워낙 유명한 영화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왕의 동영상 중에 그 짤 같은 게 동영상 짤 중에 그 숲의 정령들이 어떻게 해서 파괴되어 가는 숲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지 그것만 보셔도 숲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한 번 더 우리가 국제 숲의 날을 맞아서 생각해 볼 시간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요래서 우리는 국제 숲의 날에서 숲을 지켜야 된다, 나무를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박스 사용을 덜 해야 되겠죠. 박스 사용을 덜 해야 됩니다. 하나 소비할 거 한 번 더 생각해서 소비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또 한 방법입니다. 꼭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걸 하지 않더라도 내가 뭔가를 하나 사야 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 노력도 저는 당연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움의 자세로 지금 우리 점점 더워지고 있는 이 지구온난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닝닝 씨가 부릅니다. Count on me. 매번 숨가쁘게 떠다니던 날 홀로 위태롭게 버텨내는 밤 이제 그만 날 믿어봐 I'm on your side Don't worry baby I'm serious 어떤 일이든 상관없어 전부 말해줘 It's alright 생각한 일뿐이야
지금부턴 걱정하지 마. I'll be by your side. Oh look at me now. 거친 세상 속 I'm with you. 더는 도망칠 일 따윈 없어. I'm here for you no matter what happens. 아무렇지 않게 지켜줄게. Count on me baby, count on me baby. 겁먹지마 내 곁에만 있으면 돼. Count on me baby, count on me baby. 이제 무서울 거 하나 없지. Gonna be alright. Count on me. 예, 우리나라 관용은 뭐 영어 관용어인데요. 해석해 보면 그렇죠. 나만 믿어. 나를 의지해.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만 믿어. 정말 나만 믿으면 내가 다 해줄게. 그렇게 저희들 젊었을 때는 우리 여자분들한테 우리 남자들이 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순뻥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마눌님만 믿고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말이라고 해서 뭐 다 지켜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의 마음,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그러나 정말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나만 믿어 하고 부인에게 이야기한 정말 멋진 사람이 옛날 우리 조선 괴담에 나옵니다. 바로 황해 북도거든요. 우리 이북이죠. 북한 쪽입니다. 황해 북도 수안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곳에 마십굴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마십굴. 마십굴과 관련된 전설인데요. 그 수안에 있던 한 그 나무꾼입니다. 그 나무꾼인데 이 나무꾼이 너무 사람이 착해요. 착하고 어지러가지고 그 자기가 좀 그 힘든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꼭 도와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놀려도 막 다 그냥 허허허 웃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모질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만만하게 대하는 그런 그걸 당했어도 이 사람은 기분 좋게 자기 일을 꿋꿋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멋진 사람이죠. 근데 기이하게도 그런 멋진 분이라서 그런 멋진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상당히 지금 그 당시 마을에서 상당히 알아주는 마음씨도 마음도 곱고 그 외모적으로도 아름다운 그런 부인을 지니고 부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부인이 아무리 저기 남편이 그런 식의 욕을 먹어도 욕을 먹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주위에서 부인이 아깝다, 네가 아깝다, 니 뭐 왜 저는 모질이 하고 사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여자분은 이 부인은 그렇지 않다 하고 남편을 감사합니다. 정말 보기 드문 그는 여성이다, 그죠? 남성도 마찬가지죠. 남성도 보기 드문 남성입니다. 자기 부인에게 정말 까뜩하게 잘하는 우리가 모범적인 부부라 볼 수 있겠죠. 서로 아껴주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남자가 이게 나무꾼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무꾼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못 보고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산에 이제 나무하러 갔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거기다 사냥하는 그 활통을 메고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이 정의로운 사람이. 그래서 이 그 쓰러진 사람을 업고 자기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간호를 해주죠. 그랬더니 정신을 차리는 거죠. 간호를 받으니까 이 쓰러진 사람이 그걸 차려서 며칠 동안 자기가 산을 헤맸다. 길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쓰러진 것 같다. 먹을 거 좀 달라. 그렇게 해서 먹을 거 실컷 먹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이 좀 차려졌죠. 근데 밥상을 갖다 주는 그 부인을 딱 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완전히 눈을 못 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럼 이제 묘해지죠. 예, 묘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강물을 건졌더니 보따리 내놔라고 하는 그 속담이 생각나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아니 완전히 우리 소위 말로 뿅 가는 겁니다. 눈을 못 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완전히 병이 다 나았는데도 이 나무꾼은 이 쓰러진 사람은 가지 않고 계속 아프다고 남아 있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실은 사또의 아들이다. 사또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보답을 해주겠다. 보답해 줄 테니까 뭘 원하느냐 하니까 당연히 이 착한 나무꾼은 결코 그거를 받을 생각이 없었죠. 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도와준 게 아니다. 그냥 도와준 거다. 결코 그런 거 안 줘도 된다. 라고 하니까 이 사또의 아들이 원의 아들이죠. 사또의 아들이 부인을 어떻게 하려고 데리고 가려고 부인을 꼬십니다. 부인한테 남편이 안 받으려고 하니까 부인이 잠시 나하고 내려갔다가 내가 선물을 줄 테니까 가지고 가라. 막 이렇게 사살사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부인도 어떤 부인입니까? 남편의 말이라면 예, 그대로 믿는. 그래서 남편이 다른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한 것이다. 나는 도저히 내가 그걸 받을 수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원의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이런 나무꾼 사실 사또의 아들이면 대단한 권력 아닙니까, 그죠? 대단한 권력자의 아들 아닙니까? 아빠 찬스, 아빠 찬스. 대단한 아빠를 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거절을 해.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자기 이제 집에 가서 부하들을 데리고 거기 있는 종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옵니다. 자, 사살 시작되죠. 찾아와서 부인을 강제로 데려갑니다. 강제로 데려갑니다. 근데 이 나무꾼이 이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나무를 하고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부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닥에 부인의 비녀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하, 생각이 난 거죠.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이 나무꾼은 마을로 내려가서 막 수소봉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사또의 아들이 가마를 가지고 너희 집 쪽으로 갔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이 사또 아들이 데리고 갔구나. 그래서 가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다짜고짜 자기 빌면서 내 아내를 좀 보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또의 아들이 거짓말을 하죠. 당연히 거짓말을 하겠죠. 너그 부인이 가난해서 못 살겠다고 내한테 데려가 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데려온 거다.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가라. 이랬더니 이 나무꾼은 카운트 온 미 아닙니까? 나만 믿으라고 했으니까 자기는 그걸 지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좀 내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어디 이 천한 게 지금 뭐 이렇게 하냐면서 몽둥이질을 합니다. 몽둥이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꾼은 버텨냅니다. 끝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버텨냅니다. 그랬더니 이제 잘못하면 소문이 잘못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온지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빠 찬스 믿고 이 사또 아들이 남의 부인을 빼들었다는 소문이 나면 아빠 위신이 끊기겠습니까? 안 끊기겠습니까? 오자마자 그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 사또 아버지가 알면 어떤 문제가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묘수를 하나 생각합니다. 저기 절벽에 내려가면 절벽이 있다. 거기서 굴을 뚫어서 우리 가나까지 오면 내가 부인을 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뭐 나무꾼 입장에서는 어쨌든 방법은 있잖아요. 방법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무조건 버틸 수는 없는 거니까. 맞아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좋다. 내가 가서 굴을 뚫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내려갑니다. 근데 보니까 바위예요. 완전 바위입니다. 굴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바위를 완전히 깨부셔야만 굴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바위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꾼 이름이 마십입니다. 마십이 굴이니까 그죠? 마십인데 이 마십이 거기에 날짜를 적어 놓습니다. 100일 동안 내가 이거 깨겠다. 100일 동안. 왜냐하면 당내 사람들이 100일 정도 하면 깨지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믿은 거죠. 참 착합니다. 그죠? 남의 말을 의심 없이 잘 믿는 사람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100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100일이 지났는데도 안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낙담하면서 또 쿵 했는데 저 위에서 바위가 하나 굴러오는 겁니다.
떨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계속 바위 밑에 바위를 치니까 위에서 흔들린 거죠. 그 바위가 떨어지는 걸 이제 겨우 피했는데 그 바위가 떨어지면서 구멍을 내줍니다. 구멍. 바로 동굴. 근데 그 구멍을 따라 조금 가보니까 동굴하고 연결돼. 그 안에 바위 뒤에 동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동굴을 따라 막 갔는데 막 가서 이제 위에를 보니까 위에가 이제 조금 흙이 조금 떨어지면서 거기에 햇빛이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럼 구멍이 난 거죠. 그래서 흙을 치우고 올라가 보니까 바로 가나로 직행하는 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이제 굴에서 딱 나와서 가나 쪽을 딱 봤는데 여성의 곡소리가 흑흑흑 거리는 여성의 곡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들어보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그 부인도 거절했죠. 거절하니까 이 사또의 아들이 가둬온 겁니다. 광에다가 가두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마십이 들어가서 자기 부인을 풀고 도망가려고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거기 있는 종들이 발견했습니다.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난리 나고 막 쫓아가고 막 이래 됐는데 이제 어쨌든 이 마십하고 부인은 땅굴로 도망갔겠죠, 그죠? 도망갔는 그 찰나에 가자마자 그 사또의 사또 아들의 종들이 갔을 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더 이상 쫓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때 사또의 아들이 깨를 내는 거죠. 바로 입구 쪽으로 가면 되겠는데 걔들이 입구로 놓을 거니까 그래서 입구 쪽으로 말을 달자 급하게 갑니다. 그리고 종들이 거기를 에워싸죠. 에워싸는데 근데 자 숲의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숲의 기능 엄청난 물을 함유하고 있다고 했죠. 그죠? 엄청나게 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숲은 바로 지하수가 있죠. 거기에 갑자기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종들 그리고 사또의 아들을 바로 숨을 시켜버리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또가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무리 자기 아들이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죽을 일은 아니잖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뭐 그것도 그렇지만 뭐 아들이 그런 거 보면 아버지 다 본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교육이 어떻는지 아시겠죠, 그죠? 그 아들의 그 앞입니다.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이 임금다워야 신하가 신하답고 부모가 부모다워야 자식이 자식답습니다. 그럼 그 아들의 그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또가 분노가 생긴 거죠. 그래서 막 쫓아가려고 했는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바로 거기. 어떤 일이 자기도 아들처럼 그렇게 당할 겁쟁이 같아. 겁쟁이죠. 자기 아들 원수를 갖겠다고 한언하지만 그것을 실행을 못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 마십 부부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하는 거죠. 이 마십 부부가 어디 있은가 놓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딘가 놓아서 어디가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소문을 했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마십 부부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도 그 동굴 안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이 마십굴은 항해 북도에서 전설로 내려오는 아주 멋진 곳이 바로 마십굴입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거기에 실제로 줄을 배기를 끄은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평화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꼭 마십굴을 한번 가보면 좋겠다. 지금은 갈 수가 없죠. 북한에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평화통일이 빨리 와서 우리가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호가 부릅니다. 이제 정말 헤어지는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다투는 우리를 봐. 한 번쯤은 네가 헤어지자 말하길 기다렸었는데 이별이라는 말은 하필 너에게도 어려운 말인가 봐. 참 사랑했지만 많이 힘들기도 했었어. 상처받겠지만 나 오늘은 꼭 말할게. 이젠 정말 헤어지는 거야. 혹시 힘들어도 이번엔 정말 끝내.
참 사랑했지만 딱 여기까지만 하자. 어차피 우리는 매일이 같을 테니까 이젠 정말 헤어지는 거야. 혹시 힘들어도 이번엔 정말 끝난 거야. 우리 우연히 마주쳐도 그냥 모르는 척하기로 해. 남보다 더 남 같은 사이가 되자. 만약 괜찮은 사람이 생긴다면 다시 나쁘지만 행복하길 바래. 이젠 정말 헤어진 거야. 마지막 한마디만 할게. 사랑했다. 고마웠어. 잘 지내줘. 헤어진 거야. 안녕. 이처럼 참 사랑은 참 그죠.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헤어지기도 하고 뭐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아픔이 헤어지고 이런 아픔이 싫어서 인공지능과 사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막 그런 영화가 있었죠. 옛날에 HER, Her이라고 하는 영화 있는데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인공지능 관련해서 요즘 우리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뭐 요즘은 챗 GPT라고 하죠. 그거를 익히라고 우리 정부 수석이라든지 뭐 보좌관들한테도 막 지시를 내리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 챗 GPT가 엄청나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도 많이 사용합니다. 한 건 처리할 때마다 물 500리터가 들어갑니다. 소비됩니다. 그리고 전력도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죠. 이런 챗 GPT 반드시 우리한테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못지않게 이 환경 파괴 문제도 심각하다. 올해 3월 13일 날 포브스라고 하는 곳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챗 GPT는 매일 50만 킬로와트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하루에 한 2억 건 정도의 요청을 처리하는 양인데요. 미국에 있는 18만 가구가 각각 약 29킬로와트를 사용하는 것하고 맞는다고 합니다. 18만 가구가 사용합니다. 이처럼 챗 GPT는 엄청나게 전력을 사용하고 있죠. 전력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화석 에너지 또는 원전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환경 파괴, 온실가스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물도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죠. 한 건 할 때마다 500ml. 우리 생수병 있죠. 작은 거. 그거 한 병에 물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그 AI 그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는데요. 미국에서 그런 소송도 있었습니다. 댈러스시에서 그런 주민들이 물을 제대로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구글을 고소하는 일도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챗 GPT 산업이 인공지능 산업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물이 그리고 전력이 사용되면서 온실가스를 내뿜게 됩니다. 그럼 이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로 잘 사는 나라들이죠. 잘 사는 나라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온실가스를 또 만들어내는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 반드시 편리함이 좋은 건 과연 좋은 건가요? 그죠? 불편함이 어쩌면 더 큰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국제 슈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가 편함과 불편함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노래를 끝으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떨도 씨가 부릅니다. 활엽소.
여기에 있어.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월 21일 국제 수프의 날 잊지 말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